첫 번째 주제는 김웅 영장 승부수,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과연 김용 부원장은, 체포된 부원장은 어떤 진술을 검찰에 할까?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검찰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현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내용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서 저희 돌직구 쇼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을 반영해서 대형 미디어월에 이 캐시의 흐름을 띄워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대장동 일당에게서 김용에게까지 갔는지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의혹을 저희들이 한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돈을 따라가야 한다. 그 돈의 흐름이 복잡해서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억 마련하라. 그래서 서울 서초구 천화동이 4호 사무실에서 남욱 변호사가 회계 담당 이모 이사에게 돈을 마련해 전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자, 그래서 남욱의 지시로 회계 담당 이모 이사가 돈을 마련합니다. 검찰의 시각입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 아파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전략 사업실장에게 회계 담당 이모 이사가 돈을 전달한다. 정민용 씨 집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 전 실장이 이 돈을 갖고 누구에게 전달할까? 장소가 이동합니다.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누가 찾아오냐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찾아와서 유동규가 이 돈을 김용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남욱이 회계 담당 이모 이사에게 지시하고, 이 이모 이사가 돈을 마련해서 정민용에게, 정민용 집 지하주차장에게, 그리고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유동규가 다시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돈의 흐름, 이렇게 해서 8억여 원이 전달이 됐는데 그중에 유동규가 1억을 배달 사고 내고 7억여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용 전 부원장이 그중 1억을 다시 유동규에게 돌려줬다라는 의혹도 오늘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천하람 변호사님, 네. 지금 돈의 흐름이에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남욱 등의 진술, 유동규의 진술이 일치했고,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돈을 전달한 이모, 회계 담당 이사의 메모까지 세 개가 다 일치한다. 일단 이 돈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런 거 할 때 계좌 이체하겠습니까? 안 하죠. 현금으로. 네, 뭐 카카오페이로 보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현금으로. 카카오톡 다운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럼요. 중간에 그 8억인데 그 날아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현금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은 그 상황을 덮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결국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메모나 장부가 나오느냐가 핵심적인 수사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과 증거가 중요한데 담당자들의,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일치하고 그 진술과 증거까지 일치한다면? 그럼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통 자기에게도 죄가 될 수 있을 만한 사항을 불리한 것을 진술하는 것은 신빙성 높게 칩니다. 예. 그런데 범죄에 가담한 공범자들 다수가 공통된 진술을 한다.
이거는 뭐 신빙성 입장에서 거의 최강 수준이거든요. 남욱과 유동규 모두가 진술이 일치한다면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다 같이 입을 맞추는 거 아니냐, 회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뭔가 물증이 있느냐. 장부나 뭐 메모나 이런 그렇죠. 거. 아무리 이 사람들이 공동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물증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 국민 감정상의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모까지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런 범죄 행각, 특히 물밑에서 현금을 주고받은 범죄 행각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보는 시각입니다. 일자, 금액, 장소가 꽤나 구체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조금 전 김용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된 김용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검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영장 기재 내용을 보면 20대 대통령 선거 준비 중이란 말이 들어가요. 유동규 등과 공모하여 남욱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선 자금 의혹을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겁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법원의 판단이 있겠죠. 법원은 한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병희 대변인님, 예.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 중에서 의혹이 보도되니까 이 돈 받은 것 중에 1억을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돌려줬다. 예. 이런 내용도 오늘 단독 보도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격적인 게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대장동에 관한 의혹 보도가 되고 난 다음 돈을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 이재명 당시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장동은 성남시장 시절 때 최대 치적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9월달 작년 이제 그 선거가 있었던 해에 추석을 전후해서 대장동에 관련된 의혹들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장동은 최대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막 바뀌기 시작하죠.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다면 아마 이런 일, 돈 돌려주지 않고 더 순차적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갔을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억 원을 받은 상태 속에서 돌려줬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들이 상당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주장을 있지만 받았다는 사람이 끝끝내 부인할 수도 있는 건데 예. 돈을 받고 난 다음 문제가 있음을 알고 돌려줬다면 여기에 관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줬는지에 대한 근거들도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의 속도를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 부원장이 긴급 체포가 된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문득 이 사건이 너무 커지게 되다 보니까 꼭 2016년 말에 기시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최순실 씨가 긴급 체포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긴급 체포가 되면서부터 이른바 국정농단, 전직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엄청난 대한민국 정치의 후폭풍이 불었는데 최순실 씨가 긴급 체포될 즈음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라 그랬냐. 깃털 최순실이 아니라 머리 박근혜, 몸통 새누리. 이렇게 그 당시 민주당의 입장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김용 부원장은 누가 뭐래도 본인의 분신이라고 얘기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후에 이제 어떤 후폭풍이 일어나게 될지 벌써부터 이 일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억을 돌려줬다라는 건 김용 부원장도 이 현금의 성격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미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유동규의 1억과 김용의 1억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1억은 만약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검찰이 얘기는 그것은 자기가 착복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백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다 없다에 있어서 자기가 손해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발언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김용의 1억은 다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도로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자기가 착복한 것을 뱉어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정치 자금으로 굴러갔는지 아닌 것은 더 검찰이 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무리하게 빨리 압수수색을 더 해야 되겠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었다 왔습니다만 옛날에 한명숙 재판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실제의 그 구성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실제로 개연성 있게 검찰 입장에서도 완전히 입증해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이것을 입증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김용 부원장이 그중 1억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 돌려줬다면 자 과연 이 돈의 성격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재판부는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9월이에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서 글씨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보도 후 김 부원장이 1억 원을 돌려줌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가 11시에 특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저희 채널A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것인데 저희 채널A 생중계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